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최초의 이 지구상에 나왔을 때부터서 뭘 먹고 살았겠는가? 예? 인류가 해온 대로 우리가 앞으로 해 가야 됩니다. 그걸 갑자기 바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살아왔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면, 지금 이 지구 역사가 이제 대단히 오랜 역사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지구 역사가 50억 년이라 그럽니다. 지구의 역사가 50억 년이면은 동그라미가 9개입니다. 50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났는데 여러분 50억 년이 얼마나 긴지 감이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기 좋게 1년으로 축약시킵시다. 이걸 1년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은 나누기 50억 년 나누기 365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로 나누어 보면 158년 퍼세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1년의 1초는 실제로는 158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본다면 50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는데 그 지구는 불덩어리였어요. 그 불덩어리가 식는데 17억 년 걸렸대. 그러면 이제 지구 역사를 우리가 1년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하면 절반, 절반, 절반 이렇게 되겠는데 얘가 4월이겠죠? 지구 불덩어리가 식는 게 언제 끝났냐? 4월 달에 끝났어. 이게 이제 식었어, 식어. 상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가 식었다고 그 뒤에 바로 생명체가 나왔겠어요? 아니요.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서 큰 바위가 적은 바위 되고 돌 되고 모래 되고 흙 되고 그렇게 변하는 시간이 20억 년을 지난 뒤에야 비로소 최초의 생명체인 아메바가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20억 년이면은 이게 언제냐면 이제 9월입니다. 9월. 9월이 될 때까지 이 지구는 아무 생명체가 없다가 아메바가 생겨나는데 그 아메바도 이제 박테리아로 많이 분류를 하면서 세월이 수억 년이 지나다가 겨우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생명체가 하나 나왔어. 그게 뭐냐면 이끼입니다. 이끼. 바위에 이끼 끼죠? 네. 그 이끼는 흙이 필요가 없어. 햇볕하고 물기만 있으면 살아. 근데 그 이끼가 크다가 죽고 커서 죽고 하면서 이끼의 시체가 쌓여가지고 퇴비가 만들어져 있지 않겠어요? 네. 그 퇴비를 먹고 이제 풀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풀이 자라고 난 뒤에 나무가 자라고 사과나무가 생기고 배나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곤충들이 생기는 거죠. 벌, 제비, 나비, 메뚜기 등등 곤충이 생겨가지고 우리 인간이 정말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자연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우리 인류가 태어났죠? 예.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퀴즈에 정답을 맞히는 분에게는 또 기념품이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은 몇 년 전이었을까? 50억이요. 무슨 소리야? 50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는데. 자, 요번에는 저농약 사과요. 아! 여기서 먼저 나왔어. 500만 년 맞았습니다. 자. 네?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500만 년이라는
그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이냐 그러면 500만 년 나누기 158초로 나눠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8시간 48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구 나이를 1년으로 봤을 때 사람이 태어난 시간은 하루 전, 이틀 전이 아니고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후 3시 12분에 태어났어요. 인간이 태어나기를. 그러면 그 인간이 태어나서 뭘 먹었습니까? 들에 있는 풀 뜯어먹고 그 풀 먹고 자란 동물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인간이 먹은 음식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음식하고 똑같습니까? 무슨 농산물하고? 유기농산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아무 공해도 없이 정말로 자연 속에서 자란 그런 소위 식물과 동물들을 우리가 잡아먹고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류는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줄어지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얼마냐면은 12,000년 전인데 그 12,000년은 요 인류가 생겨난 것이 8시간 48분이면 12,000년은 어떻게 되냐? 농사는 1분 16초 전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 1분 16초를 남겨놓고 인간이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퇴비를 넣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그때의 농산물도 유기농산물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입한 것이 화학비료 농약입니다. 그죠? 그 화학비료 농약은 화학영농이라고 그래요. 화학영농. 화학비료를 쓰고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등등을 사용하는 그 화학영농은 1960년부터 계산하면 4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40년은 158년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0.26초밖에 안 돼요. 근데 지구 마지막 순간 0.26초에 뿌린 그 화학물질이 지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산업 분야도 이제 폐수를 줄인다거나 자동차 매연을 줄인다거나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 농사 짓는 것은 가장 우리의 직접적인 건강 원인인데 이것을 농약 치지 말자, 비료 치지 말자 하면서 유기농업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부가 지금 많은 지원을 하면서 힘드니까. 솔직히 여러분 농사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농촌 다 떠나서 도시로 다 모여버리고 농촌에는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 힘없는 분들이 풀 제초제 안 뿌리고 풀 매야 되고 그러면서 농사 이렇게 힘들어서 정부도 도와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농사를 짓는 단계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은 그 화학 자재를 쓰기 전에 우리가 먹었던 식품들을 보면요. 땅에 있는 양분을 그대로 흡수해서 식물이 되고 그 식물을 먹고 또 동물이 되고 그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사람의 몸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맥을 훑어볼 때 우리는 땅의 양분 구조가 식물의 양분 구조고 동물이고 사람의 양분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토불이란 말을 하죠? 네. 신토불이가 뭔 말인데? 흙과 우리의 몸뚱이는 하나다 이게 하나. 둘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하느님의 형상을 빚은 다음에 코로 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요? 네. 솔직히 그렇게까지야 했겠나 싶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흙의 여러 가지 양분 구성과 우리 사람의 양분 구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양분 구성의 골격이 뭐냐? 어떤 성분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지금 식품을 제공하는 그 흙이냐? 그러면은 흙에는 말이죠. 흙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죠? 생명의 모체요. 어머니요. 근데 그 생명의 모체로서 흙 속에 들어있는 양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양분의 종류가 107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4개의 성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CHON입니다. 여기 이제 4대 주요 원소요. 흙 속에 있는. 근데 여기 C가 뭡니까? C는 이게 탄소질입니다. 탄소질. 섬유질. 섬유죠? 섬유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소를 먹을 때 그 채소를 씹다 보면 섬유질이 씹히죠? 그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HO는 뭐냐면 여러분 물이 H2O죠? 그 H2O가 바로 땅속에 물로서 많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은 뭐 자연적으로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치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놈인데 뭐냐면 이게 질소질입니다. 요건 이제 수소, 이건 산소, 요건 이제 질소예요. 질소는 이게 단백질로 변하는 건데, 결국 여기에 탄소질과 질소질의 비율이 얼마냐면 탄소질이 50이고 질소질이 1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식생활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친 섬유질이 많은 것을 50숟가락 먹으면 고기 한 숟가락 한 점 먹으라 이게야.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탄소질과 질소질의 비율이고, 그렇게 탄소질을 많이 먹어야 우리의 이제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육 사이사이에 밧줄이 탁탁탁탁 심어져 가지고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우리 어려서는 참 못 먹었잖아. 그죠? 못 먹어가지고 키도 조그만 하고 살도 안 찌고 그랬지만 얘들이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어려서 전부 초등학교 갔다면 무조건 일해야 되잖아. 그럴 때 애들이 뭘로 일했어요? 깡닭으로 버텼잖아. 깡닭으로. 그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적게 먹고 배고프지만 섬유질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 애기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먹어가지고 이놈들이 그냥 키도 크고 뚱뚱하니 드럼통이 굴러간지 사람이 굴러간지 모를 정도로 생겼는데, 그 애기들이 힘을 쓰냐 이게야. 100m 달리기도 못하고 턱걸이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못해도 5개는 기본이었고, 근데 지금은 한 개를 못해 이게. 그래서 체력장 하는데 어떤 데는 하나도 못하니까 턱걸이를 싹 빼본다네. 그게 되겠어요? 애들을 말이지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키워서 턱걸이 10개 20개 하게 만들어 가야지. 근데 그렇게 섬유질을 적게 먹게 되니까 애들의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섬유질은 이렇게 근육에 탄력을 갖게 하는 그런 섬유소의 근육질도 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분해에 흡수되면서 생리 활성 물질이라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줘요. 그러니까 섬유질은 그냥 근육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몸 안에 많은 소위 생리 활성 물질들이 활동을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걸 만들어주는 원천이 누구냐? 섬유질이라니까. 그런데 질소질은 말이죠.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살은 찌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양분 분해에 의해서 이렇게 타서 말하자면 힘을 내주는 데까지는 역할을 해주지만 내 몸을 강하게 버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우리나라 애들의 그 체위는 높아졌지만 체력은 빵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어머니 여러분들이 그 애기들에게 힘 못 쓰게 만들라고 그동안에 공을 많이 들인 거야 이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려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식생활이라는 것은 좀 거친 듯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의 조상들이 500만 년 전에 말이지 먹어왔던 그 식생활의 패턴이 지금같이 그렇게 입에 살살 녹는 정말로 부드럽고 맛있고 그런 것들만 먹었겠어요? 그런 건 하나도 못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서 우리의 체질이 DNA가 유전인자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질소질이 많은, 그래서 정말로 입에만 넣으면
살살 녹는 요새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하면서 그것들은 전부 다 결국 단백질이나 아니면 지방질입니다. 그죠? 이런 이제 음식이 너무 갑작스럽게 변하면서 우리의 건강이 악화된 데다가 거기에 플러스 보너스가 있어. 그렇게 먹는 모든 식품들이 다 가공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방부제와 착색제를 넣어서 만든 것들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초콜릿, 조그마한 요 동글동글한 생겼는데 그게 얼마나 오색 찬란합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색깔 있는 소위 말하는 초콜릿 과자를 사탕을 갖다가 그 색소를 착출해가지고 그놈으로 실에다가 염색을 해봤더니 이놈의 그 실을 10번을 빨아도 염색이 안 지워지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지금 애들한테 먹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자식들도 정말로 이 나라의 동양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첫째는 500만 년 전에 해왔던 우리 조상들의 식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는 노력. 섬유질 이주 식사. 여러분의 치아를 보세요. 이 치아가 곡식을 갈아 먹으라고 아금니가 20개입니다. 다섯 이렇게 우아래로 해서 20개. 그 어금니는 갈아 먹으라 이게야. 그 다음에 채소를 잘라 먹는 요 앞니가 있어요. 앞니가 8개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먹으라고 여러분이 통닭 먹을 때 닭다리를 탁 잡았잖아? 그러면 그 다리를 이렇게 넣습니까? 이렇게 잡고 탁 물고 뜯죠? 탁 물 때 무는 이가 송곳니요. 그 송곳니는 4개밖에 안 돼. 4개밖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곡식을 62.5%, 채소를 27% 정도, 그 다음에 고기는 10% 미만이야. 그렇게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 영농 화학물질을 비롯한 이 기타 환경 호르몬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과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을 식탁에 올려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물도 우리 몸뚱이가 지금 75%가 물입니다. 그죠? 그 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물과 유기농산물을 먹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확실히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식생활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세계의 3대 장수촌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그루지아의 소위 코카사스 지방, 파키스탄의 훈자 왕국,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근데 그 세 지역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지금도 그 동네에서는 화학비료가 뭔지를 모르고 농약이 뭔지를 모르고 오직 유기농으로만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을 먹으면서 물론 공기도 맑고 물도 맑겠죠. 그러나 또 사람이 정서적으로 너무 욕심을 많이 안 부리고 정말 인생을 즐기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계의 장수촌으로 지금 참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삼천리 금수강산 세계 어디다 내놔도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이 금수강산 속에서 정말로 500만 년의 전통을 지키고 그러면서 농약비료 쓰지 않는 그런 유기농산물 내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식탁에 올려서 그 식탁을 살려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은 물론 자연 생태계를 살려나가는데 환경운동하는데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자연 생태계 살리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지켜나가는 이 유기농업 운동에 앞장서 나가자 하는 약속이 있도록 박수 한번 치고